들리진 않았는데 우선 크사시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사시물은 이제 작년 2학기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한국형 전체를 이제 도트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맵을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서 다른 캐릭터나 다른 추가 요소들을 구성해서 게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견학용, 학생용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맵을 준비해봤어요. 우선 메인 코드는 작년에 발표를 해서 따로 발표를 하진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만든 도트 그래픽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캐릭터, 오브젝트, 맵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모션입니다. 캐릭터는 간단하게 작은 도트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고요. 총 2가지 캐릭터 유형이 있고 걷는 모션까지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인데요. 책상, 의자, 휴지통, 소화기, 그리고 선반 등 따로 각각 구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맵에 따로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맵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 같은 것도 따로 달아놨습니다. 맵은 이제 탐구관과 형설관을 가장 먼저 개발을 하였는데요. 도트를 찍어가지고 여기 같은 옥상이나 저기 왼쪽에 구름 하늘다리라고 하나요? 어쨌든 창조관과 이어져 있는 다리까지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작용이나 그리고 벽 뒤로 가는 모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벽이랑 밑에 다른 부분들을 따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밑에 배치하기 위한 타일들도 따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약간 깨지네요. 여기까지. 뭘로 만들었다 했죠? 아까 못 들었어요. 도트 그래픽이고 코드는 유니티로 만들었는데 이게 도트 그래픽이 계속 수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번 적용을 시켜놔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일단은 도트 그래픽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순수 시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1년 정도 했습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네. 이제 이거 어떻게 발전시킬 거예요? 이제 탐구관과 형설관 정도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유니티에 적용을 해가지고 알파 버전을 만들어서 아이데브 안에서 한번 공개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자료 수집은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서 탐구관과 기숙사 이런 것까지 다 만들면서 학교 전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고 싶어하는 후배가 있다면 이어주면서 더 많은 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을 구현시킨다던가 학생들을 하나하나 구현한다거나 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맵이나 이렇게 환경을 주로 구현했다면 네. 작게나마 뭔가 거기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데까지 해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완성이 돼 있으면 알고리즘 넣는 건 쉽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갈 때 어디 들러서 가는 길을 다다다다다닥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알고리즘 조금만 들어가도 될 거니까 그런 걸 해서 주면 다음이 조금 더 확장이 쉽고 나중에 유니티로 들어가면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겠네. 그림 찍어 그리느라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생각보다 적긴 한데 일단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급하게 자료를 만든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지난 학기에도 해서 일단 지난 학기 한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일단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그 쇼 알고리즘이라고 주어진 수를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인데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수를 이제 고전적으로 소인수분해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빠르게 하고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쇼라는 분이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쇼라는 사람이 알고리즘 제시한 문제가 이제 어떤 주어진 A에 대해서 A의 R승이 이제 모듈러 N에 대해서 1이 나오는 최소의 R 값을 찾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시간 내에 그 소인수분해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PPT를 아직 이 부분은 다 못 만들었는데 먼저 이 쇼라는 사람이 이용한 방식이 이제 퀀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연산자에 대해서 이것의 고유값을 찾는 문제인데 고유값의 베이스를 찾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일단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고 그래서 아무튼 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주어진 A에 대해서 Y가 인풋이 되면은 A, Y를 곱한 다음에 모듈러 N을 때린 거를 이제 연산자 U라고 정의를 해서 이것에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하게 될 건데 보시면은 만약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할 그 파라미터가 A와 N이 있는데 A와 N이 둘이 서로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A에 대해서 이것을 K승을 한 값 알게 죄송합니다. 저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아까 보시면은 요걸 해결하고서 이런 R 값을 찾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때 A의 K승 이게 K가 0부터 R-1까지 R개에 대해서 A K승의 모듈러 N을 때리면은 이것이 U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 근데 이제 아래의 상태가 보시면 이것들이 U를 때리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몰 u 제로에다 라지 u를 때리면 스몰 u 제로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이 되는데 이때 이 뒤에 있는 이 항들의 이 개수를 위상을 변화하게 되면은 이런 u1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u1 또한 라지 u의 고유 상태가 되고 고유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나만 몰라? 테크니컬한 부분은 어차피 빠르게 넘기고 아무튼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다음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소인수분해로 전환하냐면은 일단 뭐 n을 소인수분해 하려면은 n을 나누는 소수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홀수 n에 대해서 이걸 나누는 소수를 찾고자 하는데 이때 위의 양자 알고리즘 이걸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 S 나누기 R이라는 분수를 무작위적으로 내놓게 되는데 이때 S가 0부터 R 사이의 값 중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R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걸 해결하고서 하는데 그러면은 R이 이제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쇼 알고리즘이 조금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R이 홀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R이 짝수가 나올 때까지 A를 그냥 여러 개를 다 집어 넣어서 R이 짝수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A의 R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이 n을 나누는 소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이용했는데 사실 이 나누는 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가 될 때까지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쇼 알고리즘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U 과정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엑스포넨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쇼 알고리즘이 적용된 사례가 이제 아주 간단한 사례, 그러니까 지금 제 경우에는 15의 경우에 적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2년 전에 20일의 경우에 그러니까 3 곱하기 7 경우에 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소인수분해를 한 게 네이처에 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좀 한계점이 있다. 근데 15의 경우에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15의 경우에도
이렇게 큐빗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 돌리기 위해서는 IBM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진 못했고 그냥 고전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에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래밍 그건 무료로 가능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활용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얘를 이제 실제로 돌려봤더니 잘 됐다. 15를 넣었더니 3과 5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계속 해온 거라서 좀 앞에 기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한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로만 네. 이해하면 예, 결국 양자 컴퓨터에서 쓰이는 네,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하는 네. 방법을 쇼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 구했다가 네, 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저는 정보과학 세미나 수업을 들었지만 머신러닝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거기까지 아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지용이가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생물 쪽을 좀 더 잘 알아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막 엄청 많은 걸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제목대로 애초에 이거가 저희 그 뇌의 신경 뉴런 그 신경망을 모방한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이 친구를 그 생물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뇌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뉴런 플라스티시티라고 그 뉴런이 있으면 그 친구가 얼마나 자주 활성화되고 아니면 자주 안 활성화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신경 세포들 사이를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고 두 번째 그 개념은 LTP, LTD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많이 활성되면 그만큼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뭐 거기에 수용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강화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시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지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포워드 알고리즘이라는 친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백프로파게이션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굿네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이분께서 좀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굿네스라는 거를 데려와서 포지티브 데이터랑 네거티브 데이터를 나눴어요. 포지티브는 저희가 아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친구들이고요. 네거티브 데이터는 틀렸다고 보면 되려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 숫자 보통 쓰는 이걸 살펴보면 원래 이건 7이고 이건 6인데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5를 부여해준 그런 친구들 네거티브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판정해 주는 게 굿네스라는 건데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를 써가지고 네거티브 데이터는 이 굿네스라는 친구가 나쁘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포워드 말고 백프로파게이션에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보이는 건가?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아주 간단하게 엠리스트까지 하는 성경이 있고 지영이가 패션 엠리스트로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 그 친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랑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한 거는 0.8578 이렇게 되고 그 한 거 저희가 말한 걸 적용신 거가 아니다. 이건 두 번 해본 거구나. 아무튼 아주 살짝 올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코드 부분이 제가 이거 할 때 종현이와 함께 일본으로 사라져가지고 네 이렇게 이 정도 했고 조금 더 다른 곳에 적용시키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싶지만 이게 일단 그냥 해보자 해서 한 거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픈 튜토리얼 파이썬 OTP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유태우 정서입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프로그램 개념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고 또한 또 문제풀이 사이트도 뭐 백준이라든지 코드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무료 사이트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OTP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웹에서 파이썬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마크다운, HTML 그리고 JS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 제작을 했고 추가로 이렇게 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itHub 페이지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살짝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크다운 같은 경우는 실제 페이지 만들 때 사용을 했고요. HTML 웹사이트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혹시 저 JS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점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자동 채점 기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JS 자바스크립트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호가 말해줬듯이 GitHub에서 만들고 호스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코드 자체는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그냥 호스팅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OTP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좌 페이지가 있습니다. 강좌 페이지에는 이제 문제들을, 개념들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적어 놓았고 특히 뭐 예시 코드 같은 것도 딱 이렇게 예시 코드 박스를 그려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항목 같은 거를 분류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만 딱 쉽게 만들어 놨고 또한 주의할 점, 팁,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따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또한 이제 검색 기능도 존재를 해서 검색을 하면은 원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페이지가 있는데 문제 페이지는 강좌 페이지랑 1대1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강좌를 딱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는 각각 뭐 백준처럼 예시 입력, 예시 출력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난이도 부분도 있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학교 이제 CS1 강의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CS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강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두 개를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강의 사이트가 있고 문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따로 그냥 만들어서 아직 올렸는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태호 말해주셨듯이 난이도 조절돼 있고 나중 가서 다시 나올 자동 채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까는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 채점 기능인데요. 저희는 웹에서 파이썬을 직접 실행을 시켜가지고 유저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딱 입력을 하고 문제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20에서 100가지 정도 미리 세팅을 해둔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테스트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답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포함 페이지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학습 사이트에 광고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들이 붙어있으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개발한 사람한테도 영리적인 목표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포함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두었고요. 포함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사용자들이 그냥 특별한 뭐 강요 없이 사용자들이 딱 이렇게 자기가 딱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짝 주 모티브가 된 게 살짝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 받았는데 그런 사이트를 가보면 광고나 로고나 아니면은 설명 같은 게 난잡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살짝 뭐 예를 들어 빅보기기나 뭐 프로그래미즈 같은 저거를 위한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짝 더 안 돼. 특히 살짝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원래 저런 강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광고뿐만 아니라 구조가 되게 난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 UI, UX 개선을 위해서 UI도 조금 정리를 했고 아까 말한 지킬 테마를 사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저 후원 페이지에 토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거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항상 그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저희 몇 개씩 가요? 네. 일단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강의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있는데 스타들을 연결할게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다시 연결할게요. 저게 지금 강의 페이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CS1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내용은 살짝씩 바꿨고 예시를 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걸 했고 지금은 언어 파이썬이지만 나중에 그것도 확장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마크다운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 특정적으로 뭐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빨간색으로 레이벨링이 되어 있고 저기 코드 스니펫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 코드를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누르면 복사가 될 거거든요. 이게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복사가 되는데 네, 붙여넣기는 쇼는 누르면 저희 붙여넣기가 된다. 저렇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살짝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이제 정보 멘토링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되면은 되게 보통 이제 PDF로 교재를 나눠주고 문제를 직접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게 연동이 잘 안 돼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게 살짝 잔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건 이 사이트를 중심적으로 교재를 읽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채점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몇 가지 예시만 더 볼게요. 저게 코드 스니핏도 있고 아까 빨간색으로 처리된 거는 살짝 저희가 주의사항 이런 걸로 해놨고 팁 같은 거가 정렬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런 예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 저런 식으로 리스트를 저희가 나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에서 이제 살짝 보여주는지 여부를 저희가 그냥 true, false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되게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물론 저희 쪽 얘기긴 한데 그런 사항이 있고 이제 문제 페이지를 가볼 건데 저건 살짝 그냥 포맷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냐면은 저기서 그냥 코드 복사가 되잖아요. 스니피싱 복사해서 VS 코드든 파이참이든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함수가 돼 있어야 지금 자동 채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했다고는 하는데 인젝션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복사를 하고 함수를 해서 함수를 그대로 저기다 긁어와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난이도 표시도 저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상태고요. 한번 그 온라인 저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에버러지 구하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딱 복사를 한 다음에 온라인 저지에 딱 들어가서 아까 전에 처음에 로딩을 할 때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팀 2였죠. 팀 2에 프로그램 1 이렇게 선택을 해서 코드를 딱 붙여놓고 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21개 중에 21개를 맞았다고 뜹니다. 근데 만약에 코드를 내가 잘못 작성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틀린 답이 나와가지고 이게 13개만 맞았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코드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보여지는 거로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 예시로 들어가는 인풋을 수정하는 페이지나 그리고 저 코드 답안 코드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그냥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거 이외에도 그냥 플랫폼으로 배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다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 페이지를 보고 봐보면 될 것 같은데. 딱 누르면은 네, 저희 이런 토스로 연결이 되니까 돈 송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기믹 같은 느낌이고 저건 좀 주된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저걸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한국 한정 저희 토스로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저거는 중요한 그건 아니지만 그냥 광고를 우리가 계속 보지 않고 집중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후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추가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한 가지 생각은 굉장히 조금 만드는데 수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뭔가를 더 고치고 싶다면 문제를 하고 푼 다음에 몇 번 문제를 찾아서 채점하게 하지 말고 바로 그 밑에서 문제 밑에서 바로 채점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편할 거예요. 나중에 뭐였지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게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1학기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내 음악 취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유라 이규진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저희가 1년 동안 할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번 학기에는 텐서플로우를 공부를 해서 좀 약간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조직 추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학기에는 스터디 위주로 진행을 해서 약간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스터디 진행했는지 위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공부한 텐서플로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여기 적힌 것처럼 구글 AI 산하의 동명이팅 구글 브레인이 2015년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활용하여 영상 처리 작성이 가능하고 저희는 이걸 공부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유튜브에 있는 자료와 그 깃허브에 있는 자료를 둘 다 사용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영상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깃허브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습까지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 온 건데 개념이나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공식 이런 것들 그리고 공식에 대한 증명되는 것과 같은 것들까지 그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강의를 본 이후에는 직접 그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 이미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직접 코드를 적어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프까지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계획은 일단 먼저 그 아직 남은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2학기에 저희가 그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뮤직 추천 시스템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십시오.
처음부터 구현하는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아이데브 프로젝트를 진행한 23-14 차재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했는데 저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 손으로 한번 처음부터 구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파이썬 말고 그냥 아예 C로 완전히 처음부터 짜보자였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상 완벽하게 다 구현이 되지는 못했고 우선은 이제 제가 구현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이제 딥러닝에 있는 그 신경망의 모습인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없이 웨이트 행렬만 가지고 이제 그 신경망을 구성을 하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다음 레이어의 값들은 이전 레이어의 값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은 것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짰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요 행렬과 관련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은 파이썬에 있는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역전파, 즉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 앞에 공통된 부분은 앞에 있는 그 값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저장을 해놔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웨이트 행렬의 값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 이제 더 적합한 값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아래와 같이 현재 이거는 이제 엠리스트라는 그 여러 데이터가 있는 거에서 숫자를 손글씨로 쓴 것에 대한 딥러닝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여기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우선적으로 현재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한 번에 2개의 세트의 데이터가 그 입력이 되고 그거에 따른 현재 출력값들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우선은 학습이 완료돼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숫자 5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실제로 예측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값인데 여기서부터 0, 1, 2, 3, 4, 5에서 앞선 데이터는 그 실제 5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맞았고 이제 이 모델이 추측한 것으로는 여기 있는 요 값이 지금 현재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71 정도인데 이게 현재 그 6번째 값, 그러니까 숫자 5의 가장 큰 값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짠 것은 이거는 그 실제로 테스트용 코드고 실제 코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구현이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 앞서 말했던 프로세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각 메소드들을 이렇게 구현해서 데이터를 받고 실제로 학습시키는 것까지 이제 모델이라는 클래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제 초기 목표는 C로 딥러닝을 구현하는 거였는데 우선은 파이썬으로 이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C에서 이제 행렬과 그 행렬 간의 연산을 이제 구현하는 것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딥러닝을 완전히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C에서 옮기는 것은 완성을 하지 못해서 2학기 때나 추후 이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 관련해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듬칫 발표를 하게 된 김준이라고 합니다. 매완이랑 정환이는 창의 설계 활동 이슈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 리듬칫이 무슨 게임인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연하게 된 다음에
기술하고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향후 계획을 얘기해드립니다. 만약에 시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뒤에 부분 살짝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리듬칫은 두 명이 함께 즐기는 협동 및 경쟁 리듬 게임. 이제 리듬 게임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트가 위아래 양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한 명은 이쪽에서 치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쪽에서 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병사각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오락실용 리듬 게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우라는 친구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하자면은 이게 먼저 화면 디자인인데요. 레벨 선택하면, 게임 플레이 화면, 그리고 결과 화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명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하고 싶으신 분은 나와주시면서. 저요. 2인용이기 때문에 2명이 나오셔도 돼요. 저 연기는 안 되시는데. 이게 2명이 하려면 바닥에서 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키를 한 명이 이쪽으로 와주시면 재밌는 시연인데 불쌍하게. 그래서 키 세팅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SDFJKL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WER 그리고 UIO일 겁니다. 지금 이 프로젝터 이슈로 인해서 소리는 안 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소리에 맞춰서 노트가 나오면 얘를 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노트가 예전이 안 되네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소리가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컴퓨터 소리. 아니 원래 리듬 게임은 막 움직여서 몸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만 움직이면 운동이 되겠어? 네, 잘 봤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입력이 안 돼요. 소송정책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듬 게임 이 듬칫을 만들 때 많은 리듬 게임이 이제 레인을 향해서 노트가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따로 리듬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리듬 게임을 만드는데 용이하도록 NPM 모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위게임이라는 모듈에서 구현하였고 디자인을 리듬 시퀀스 폴더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NPM 인스탈 위게임을 하시면 쉽게 리듬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생성되고 노트가 이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미리 생각을 해서 예상 터치 시간을 계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터치한 시간을 입력을 받아서 이 두 개의 오차간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때는 이제 지금은 노트북만으로 됐는데 이 리듬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실제 기계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부스를 한번 리듬 게임 부스를 운영해 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있으시다는 가지고 없으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노트 내려오는 라인 배속 조절 기능은 만드실 생각이나요? 라인 배속 기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공부하네. 저희도 플레이 해볼 수 있나요? 네, 플레이 지금 컴퓨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말고 나중에 축제 때 하세요. 발전시켜서. 기터브에 올라와 있긴 한데 다 만들어지고 나서 셀때 한번 서버에 올리실 건가요? 좋아 기대해 보겠어. 그래서 테스트와 피드백을 해주신 윤경, 김민경, 진지영, 김경호 사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리딩 튜토리얼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신 아이데브와 한가영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김준희, 송윤우, 김준성, 여기 나오냐. 네, 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디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과 계산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디는 일단은 very efficient development implement의 약자로 아이데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발을 할 때 개발을 돕고 그리고 이런 개발한 코드들을 한데 모아두어서 이제 아이데브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데브 거꾸로구나. 우선 베디는 다른 웹 개발 프로젝트는 보통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약 타입 언어로서 되게 타입 간의 변화가 잦고 그리고 약간 타입이 스트릭트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그걸 보완한 언어로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동작할 때 런타임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D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서 개발하는 데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리액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우선 리액트는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SPA는 이름 그대로 나와 있듯이 하나의 페이지로 등장을 하는 건데요. 하나의 HTML에서 사용자가 특정 페이지를 호출할 때 그 HTML 안에 그 엘리멘트들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빠른 업데이트와 렌더링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예를 들어 일반 HTML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10개 똑같은 게 있다면 그걸 10번 썼어야 되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만들면 10번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재사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해외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에 더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로그인할 때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A 스타일을 쓸 수 있는데 사용자가 베디에서 요청을 보낼 때마다 로그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초로 한 번만 로그인을 하면은 그 로그인 정보가 왔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서버에서 세션 키를 발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션 키를 쿠키에 저장해 놓았다가 그 세션 키로 이제 이후 사용자가 보내는 쿼리가 유효한지 체크하면서 그래서 가운데리 서버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이 정확한지 아니면은 이제 해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저희 컴퓨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공개 프로젝트가 나오고 공개 프로젝트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준희 바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제목, 설명, 멤버 추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수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눌렀을 때 그리고 readme.md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리드미 MD를 확인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인지 확인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각각 볼 수 있고, 그리고 파일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파일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삭제한다거나 해가지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뭘 썼어? 서버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요. 지금 로컬 서버로 운동하고 있고요. 나중에 완성된다면 아이들 서버 이용해요.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백엔드 관련된 거 거의 하지 않고 이제 프론트엔드만 이제 담당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에서 포인트 컬러는 RGB 255,196,0이라는 색깔로 이런 노란색이 띄고 있는데 대부분 하얀색과 검은색 계열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노란색의 포인트 컬러를 줬고요. 이런 곳에서 포인트 컬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최대한 깔끔한 디자인을 갖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개선할 점을 일단 개선할 점을 보시면은 그 로그인 수정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비밀번호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로그인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비밀번호가 입력할 때만 동작이 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선할 점으로는 이제 동작하다 보면 중간에 오류가 걸려가지고 디자인이 깨지던지 아니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안 보이던지 하는 오류가 조금씩 있는데, 그건 역시 이제 고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로그인은 지금 저희 집 기준 문제가 아니라 바운드리 API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처음에 그거 요청했다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네, 아마 다음 학기나 뒤에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만들 예정입니다. 말상구를 맡은 최재구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 연구도 저거는 한 1년 정도로 이제 구상을 했기 때문에 한 1학기 중반 정도 쉬어가는 느낌으로서 옷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시작은 23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트 언어랑 플러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건 그리고 커뮤니티 앱이나 UI 그리고 동작 같은 걸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카테고리 사본이나 아니면 API를 이용한 작동 같은 걸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한 거 나의 작고 소중한 플러터긴 한데 지금까지 한 거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트가 뭐냐?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멀티 플랫폼용 언어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결하다고 여기는 C 언어의 그런 문법에다가 이제 객체 지향과 같은 개념의 자바나 C#, 자바스크립트 등의 동작을 추가해서 이제 구현되는 환경은 이제 뭐 JVM 마냥 다트 버추얼 머신 또는 아니면 이거를 네이티브로 컴파일링해서 돌리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문법 구조를 가져와서 이제 되게 간결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되게 유연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기존 언어랑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트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플러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플러터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iOS 환경과 그 웹 환경 그리고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라는 장점이 있고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역시. 그래서 하나의 코드 베이스, 그러니까 다트로 만든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포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캣 렌더러라는 렌더러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구글에서 저희가 안드로이드에 사실 볼 수 있는 이 디자인도 매트리얼 디자인이죠. 이 매트리얼 디자인이랑 이제 애플의 iOS를 모방한 쿠페르티용 디자인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생각합니다. 이제 다트 언어를 배울 때 그냥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써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자바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정의가 되고, 또한 뭐 포문이나 아니면 그냥 기초적인 문법 수준에서도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트에서
이게 뭐 진입정의 전이의 필요성이나 타입 세이프티의 차이점 같은 거는 좀 다르지만 뭐 함수 정의 유사성 같은 게 비슷해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배우기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트패드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다트 프로그래밍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플러터도 간단하게 구현해볼 수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VS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텔리제이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저는 VS 코드 잘 안 쓰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깔아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텔리제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언어를 다른 때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거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개발 목표가 초기에는 그냥 가오늘이랑 그냥 비슷한 학교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였는데 이게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가오늘이 API를 데려와서 그냥 비공식적인 매트리얼 디자인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앱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 진행 상황은 뭐 1500줄도 못 짜는 건 맞는데 아직 되게 초기로 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웹에서 돌리고 있는 이게 저 시연을 할 줄 알고 화면을 잘 안 가져왔는데 시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화면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인 전 인트로 화면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사인업이나 사인인 같은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요. 뭐 저거는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거 뒤에 그냥 배경처럼 나와 있는 게 이제 사인인 화면, 로그인 화면이고 이거 다음에도 이제 홈 화면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냥 가운데 게시물들을 퍼와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공지사항이다, 안내사항이다 이렇게 나눠놓은 약간 핸드폰 UI처럼 만들어놓은 화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작 화면이나 로그인 화면, 홈 화면 같은 기초적인 뼈대로 완성이 났고 그 기초적인 로그인 시스템도 일단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운데 API를 적용해야겠지만 그리고 글의 카테고리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는 구현해놨지만 아직 UI에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UI나 글 정렬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이니까 그걸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오늘이 API를 퍼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플러터 상에서 또 돌리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게 플러터가 웹 기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GitHub 페이지 업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 때는 더 좋은 걸 하겠습니다.